오늘은 시장에서 가장 핫한 우크제 건주들 중심으로 차트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테마와 이슈로 움직이는 특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개별 모멘텀이 좋은 종목들이 시장에서 부각되어 갑자기 튀어오르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 테마가 형성이 되고 이슈가 있어야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시점에서 주포의 핸들링이 곁들여집니다. 지금 주식시장에서 가장 핫한 테마는 트럼프입니다. 그러므로 트럼프 관련주들로 단기 매매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타점을 잘못 잡아 물리더라도 단기간에 주가가 회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관련 섹터도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크제 건주들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현대에버다임입니다. 지나간 차트입니다. 간단한 뉴스 하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러시아와의 전쟁 종식 회담을 이끌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진다. 우크라이나 평화특사 임명이 곧 진행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 가운데 유럽연합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본격화한다는 소식에 현대에버다임 주가가 강세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13일 유럽연합은 공식 입장을 통해 우크라이나 복구 재건에 투자할 기업 모집을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당일 EU와 우크라이나 정부는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EU-우크라이나 투자 컨퍼런스를 진행했다. 해당 요청에 따라 합작 투자 또는 컨소시엄을 포함하는 모든 유럽 현지 기업들은 내년 3월 1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게 된다. EU는 제안서 검토 후 가장 적합한 기업들에게 500억 유로 약 74조 295억 원 규모의 우크라이나 자금 투자 프로젝트와 연결시킬 계획이다. 이번 투자의 우선순위 분야는 에너지, 중요 원자재, 가공산업 및 제조업, 건설자재, 정보기술 및 디지털 전환, 운송 및 수출 물류다. 지난 2022년 7월 스위스 루가노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정부가 추산한 전후 재건 사업 규모는 무려 7,500억 달러 약 1,055조 250억 원에 이른다. 앞서 미국의 폭스뉴스는 현지 시간으로 지난 13일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러시아의 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을 이끌 우크라이나 평화 특사를 매우 빠른 시일 내에 임명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하며 종전 기대감을 더욱 고조시키기도 했다. 현대에버다임은 콘크리트 펌프 트럭, 타워 크레인, 발전기 등 건설 장비 제조 및 판매와 토목공사 사업을 영위 중으로 이 같은 소식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상입니다. 트럼프가 나선다 하더라도 종전 협상이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막상 종전이 선언된다 할지라도 우크 재건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과연 우리나라 기업들 중 우크 재건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들이 어떤 기준으로 선정이 될지도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제가 늘 말하지만 단순한 기대감만으로도 주가가 상승하는 것이 이 시장의 이상한 논리입니다. 종전에 관한 협상 소식이 뉴스에 등장할 때마다 이 섹터에 속한 종목들은 지속적으로 시세를 보일 것입니다. 차트를 보겠습니다. 현대에버다임입니다. 지나간 차트입니다. 여기서부터 차트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최근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121선의 지지를 받으며 우상향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초보자일수록 우상향하는 차트에서만 매매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평선들이 역배열 상태에서 추세가 전환되는 자리에서 타점을 잡아내는 것은 중수들의 몫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초보자들은 우상향하는 차트를 발견하면 먼저 시황을 따져보고 시황에 맞는 종목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종목 공부를 통해 개별 모멘텀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상향하는 가운데 단기적인 눌림에서 반등하는 자리에서 타점을 잡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자리들입니다. 초보자들은 역배열 상태의 차트에서 추세 전환의 자리를 잘못 계산해서 타점을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밑으로 흘러버리는 경우 손절 라인을 정확하게 계산하지 못해 물리는 경우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초보자들은 우상향하는 차트에서만 매매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시 차트를 보겠습니다. 최근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고 돌파가 나왔습니다. 제가 선을 그어 보겠습니다. 확실하게 전고점을 돌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려 8개월 동안 이 자리를 돌파를 못하다가 오늘 돌파를 하였습니다. 최근에도 돌파 시도가 있었지만 실패를 했던 것이 보입니다. 오늘 확실하게 몸통으로 돌파를 하였습니다. 이제 돌파 매매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차트를 크게 해서 보면서 위의 저항 라인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저항 라인이 바로 위에 있는 것이 보입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 라인만 돌파를 하면 다음 저항 라인까지 비교적 수월하게 치고 갈 것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일단 이 라인을 돌파하는 것이 과제입니다. 제가 늘 강조를 하지만 돌파가 나왔다고 해서 다 치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시황이 뒷받침이 되어야 하고 강한 매수세가 동반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돌파 후 눌림에서 반등하는 자리를 노리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역시 다음 저항 라인 돌파에 실패하고 조정이 나왔습니다. 차트를 줄여서 보겠습니다. 거래량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거래량이 팍 줄어들며 거래량 음봉 3개가 연속적으로 출현을 했습니다. 주포가 손을 놓고 있다는 뜻입니다. 가격 캔들에서 오늘 연어 캔들이 떴습니다. 반발 매수세가 들어와 아래 꼬리로 말아올린 형상입니다. 하락 추세 끝에서 발생한 연어 캔들은 도지 캔들보다 더 좋은 상승 반전의 신호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타점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돌파 후 눌림에서 반등하는 자리가 오늘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런 급등을 예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실 주포의 핸들링을 미리 감지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세심하게 추적 관찰을 하면 놈의 핸들링 단서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제가 미리 체크해둔 하얀 원 안의 캔들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제가 말하는 시그널 캔들입니다. 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의미 있는 거래량입니다. 이전에 거래량이 잠잠하다가 갑자기 거래량이 불쑥 튀어 올라왔습니다. 주포가 적극적인 핸들링을 시작한 자리입니다. 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전고 돌파 자리입니다. 이런 단서들을 통해 주포의 다음 핸들링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시황과 맞물려 들어가야 합니다. 주포는 아무 때나 주가를 끌어올리지 않습니다. 주포에게도 명분이 필요한 법입니다. 그래서 차트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차트에서 놈의 핸들링이 발견이 되면 재빨리 시황을 분석해 보는 것입니다. 우크 재건주에 속한 이 종목이 이슈가 될 만한 뉴스가 나왔나 찾아보는 것입니다. 혹은 개별 모멘텀이 있는지도 분석을 해보아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놈의 핸들링이 의미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진입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것이 주포의 핸들링입니다. 애써 끌어올린 주가를 패대기 쳐버립니다. 주가를 부양시킨 것도 주포놈이고 과대 낙폭을 만들어낸 것도 주포놈입니다. 왜 이 양아치 새끼가 이런 짓을 한 것일까요?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단순합니다. 개미를 털어내기 위해서입니다.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은 모두 개미 털기 과정입니다. 반드시 놈들은 개미를 털고 갑니다. 주가가 떨어질 때 거래량이 팍 줄어든 것이 보입니다. 오늘 최저 거래량 뒤 양봉이 떴습니다. 가격 캔들에서는 아래 꼬리로 말아 올렸습니다. 이 새끼는 기간 조정을 길게 줄 의향이 없습니다. 딱 4일 조정을 주고 다시 끌어올릴 준비를 한 것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딱 4일간 가격 조정을 주고 다시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중간에도 딱 4일 조정을 주고 반등한 자리가 보입니다. 단기 조정 후에 반등하는 자리가 보입니다. 여기입니다. 이후 저항 라인을 돌파를 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거래량에서도 주포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돌파가 나오면 쭉쭉 치고 갈 것이고 여기서 밀리면 다시 밑으로 흐를 것입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매매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돌파를 예상하고 예측샷으로 들어갈 수도 있으나 반대급부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것이 주포의 핸들링입니다. 주포는 언제든 저점 매집으로 돌아설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주가를 끌어올릴 것처럼 하다가 개미들이 달라붙으면 다시 밑으로 쭉 빼버립니다. 역시 개미털기 수법입니다. 제가 하락 파동을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하락 1파입니다. 하락 2파입니다. 하락 3파입니다. 보시다시피 하락 3파가 모두 끝나고 중요 지지라인에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시에 121선을 터치하고 반등을 합니다. 제가 늘 돌파보다는 눌림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급등한 주가가 충분히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물론 쭉쭉 치고 가는 패턴은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구분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만 많은 종목에서 차트를 연구하고 주포의 핸들링을 파악하는 공부를 꾸준히 해가셔야 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오늘까지의 상황입니다. 이것이 주포의 핸들링입니다. 결국은 U자형 반등을 했습니다. 밥그릇 3번 자리도 보입니다. 여기입니다. 컵앤핸들 자리도 보입니다. 여기입니다. 가격 조정으로 딱 4일 조정을 주고 급반등을 시킨 자리입니다. 이후에도 가격 조정을 짧게 주고 오늘 급반등을 시켰습니다. 이런 주포의 핸들링이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핸들링 수법을 많이 익혀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에 이러한 유형이 나올 때 정확히 타점을 잡아낼 수 있습니다. 같은 우크제건 관련주 중에 이와 유사한 패턴으로 핸들링을 한 차트를 하나 더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다산네트웍스입니다. 제가 최근 부분은 잘라냈습니다. 여기서부터 차트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일단 앞쪽에서 매집봉들이 많이 보입니다.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세력 주임에 틀림없는 종목입니다. 이제 이 새끼가 다음에 핸들링을 어떻게 하는지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아주 지저분한 새끼입니다. 제가 1:1 코칭을 하고 있는 분들 중에 한 분에게 이 종목을 연습 삼아 한 주 사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한 주를 샀습니다. 그런데 그분 말씀이 주포의 핸들링을 감당하기 힘들다며 소폭 수익권에 들어섰을 때 팔아버렸다고 하더군요. 그만큼 지저분하게 핸들링을 하는 놈입니다. 저같이 세력의 핸들링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핸들링 수법을 들키지 않으려고 꽤 애를 쓴 흔적이 보입니다. 차트를 보겠습니다. 과대 낙폭 이후 오늘 기준봉이 섰습니다. 주포의 핸들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자리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거래량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거래량이 팍 줄면서 4거래일 동안 주가가 뚝뚝 떨어집니다. 기간 조정을 길게 줄 생각이 없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슈팅을 쏘고 나서 바로 또 가격 조정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딱 이틀 조정을 주고 나서 다시 슈팅이 나왔습니다. 슈팅 이후에 3일 동안 조정이 나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장대 양봉의 고점이 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한 번 더 치고 가는 핸들링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역으로 이 새끼가 핸들링을 하더군요.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결국은 앞서 본 현대에버다임 차트와 비슷한 핸들링입니다.
개미들이 달라붙으니 저점 매집으로 돌아서서 길게 기간 조정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파동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하락 1파입니다. 하락 2파입니다. 하락 3파입니다. 이런 패턴을 잘 기억을 해 두시길 바랍니다. 낯설 수도 있으나 의외로 많이 나오는 패턴입니다. 급등세를 이어가다가 갑자기 저점 매집으로 돌아서는 패턴입니다. 이런 패턴은 단기적인 하락 3파가 끝나고 나서 타점을 잡아내면 됩니다. 이 패턴에서 하락 3파가 끝나는 자리가 삼각수렴이 형성된 자리이기도 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오늘까지의 상황입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밥그릇 3번 자리입니다. 여기가 컵앤핸들 자리입니다. 이 부분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차트를 관찰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치고 갈 것을 예상했었습니다. 원래 이 자리가 컵앤핸들 자리가 나오는 자리이기에 여기서 치고 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새끼는 제 예상을 비웃기라도 하듯 주가를 밑으로 쭉 빼버린 후에 다시 치고 가더군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놈은 저 같은 사람을 무지 경계하는 놈입니다. 주포의 핸들링에 익숙한 저 같은 사람들의 예상과는 반대로 핸들링을 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입니다. 노력이 가상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주가를 부양시키고 있습니다. 이후 상승 과정에서 발생한 장대 음봉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도 이 새끼가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이 자리에서도 개미들을 마구마구 흔들어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은 자신이 원하는 자리까지 주가를 부양을 시켰지만 그 과정 자체가 지저분하기 그지없습니다. 개양아치 새끼입니다. 이런 놈을 잡아내는 방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방법은 하락 3파가 끝나고 반등하는 자리에서 타점을 잡아내면 됩니다. 그 자리가 삼각수렴이 끝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기다리면 됩니다. 여하튼 이런 핸들링 패턴을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우크 재건주는 아니지만 이와 유사한 패턴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일신석재입니다. 지나간 차트입니다. 간단한 뉴스를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최근 주식시장에서 남북 경협주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이기 행정부의 국방부 장관에 피트 헤그세스 폭스뉴스 진행자를 지명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피트 헤그세스는 육군 주방위군 출신으로 보수 성향의 폭스뉴스에서 진행자로 활동하면서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지원 사격을 해온 충성파 인사이다. 군인 출신 국방장관의 경우 주로 예비역 장성들이 맡아왔는데 예비역 소령 출신인 그의 발탁은 아주 이례적이다. 그는 프린스턴대를 졸업한 뒤 애널리스트로 취직하면서 미육군 주방위군에서 보병장교로 임관을 했다.
관타나모 기지에서 미네소타 주방위군 소대장을 했으며 이후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 전쟁 등에도 자원해서 복무했다. 이후 폭스뉴스의 전문가로 출연해 활동하다 프로그램 공동 진행 등을 맡았으며 이를 통해 트럼프 당선인을 지원하는 역할을 했다. 헤그세스는 트럼프 당선인의 첫 임기 동안 트럼프 당시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 교류를 옹호하고 해외 주둔 미군을 철수하라는 미국 우선주의 기제를 수용하는 등 트럼프의 헌신적 지지자였다. 트럼프 2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아직 미지수이기는 하지만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 임명 소식에 주식시장에서는 대북 경협주들이 들썩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소롬 데코는 북한 산림 황폐 해결을 위한 정부 정책으로 수혜가 될 것이 예상되어진다. 대호에이엘은 철도 차량용 부품을 생산하고 있어 남북 경협 시 철도 건설 및 확장으로 수혜가 될 수가 있다. 남광토건은 토목과 건축 공사를 주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고급 호텔, 콘도미니엄 건설에서도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 금강산 개발 등이 재개가 되면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일성건설은 재정비 및 재개발, 해외 토목 사업을 진행하면서 시장 개척을 통한 수주 확대와 공공택지 확보를 통한 분양사업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 일성건설은 통일교재단에 속한 기업으로 통일교재단은 과거 북한 평화자동차의 지분을 소유해 대북 사업을 활발히 진행했으며 평화자동차 박상권 사장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직접 만나 대북 사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지사는 2007년 통일부로부터 개성공단 협력사 승인을 받았고 같은 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개성공단 본단지를 분양받았다. 다만 남북관계 악화로 본격적인 사업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인디에프는 세아그룹 계열의 의류회사이다. 인디에프는 개성공단에 진출했던 이력이 있다. 일신석재는 통일교 재단이 지분 41.32%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퇴임 이후 통일교 재단에서 2차례 연설했던 전력이 있다. 아난티는 금강산 관광특구에 골프장과 리조트를 보유한 바 있다. 이상입니다. 대북 경협주들이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것도 역시 기대감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남북 경협이 다시 이루어질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지금 북한은 완전 고립 상태에 있습니다. 핵개발 등으로 인해 미국으로부터 경제 제재를 받고 있고 외교적으로 완전히 고립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유일한 탈출구가 러시아이기에 러우 전쟁에 파병을 했지만 아직 러시아로부터 경제 지원 등 아무런 대가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고립무원,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된 지 오래입니다. 어떤 한 정치인을 평가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사람의 외교력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국제사회에서 김정은이란 인물은 그냥 치기 어린 어린아이로 밖에 보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북한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의 불쌍한 인민들은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고 기회만 되면 죽음을 무릅쓰고 탈북을 감행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고위 간부들 중에서도 외교적 탈출을 시도하는 고위층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왕따가 된 북한 붕괴설은 이미 오래전부터 공공연히 거론되어 왔습니다. 그런 북한이 기대할 수 있는 구세주가 트럼프입니다. 지난 임기 동안에 트럼프는 대북 관계에 있어서 아주 유연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직접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과 회담도 가지며 개인적인 친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트럼프는 NBA 농구 선수 출신 데니스 로드맨을 북한에 특사로 보내 김정은과 협상을 재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는 자신의 외교력을 과시하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정은은 NBA 농구의 열혈 팬으로 알려져 있으며 스위스 유학 시절 실제 학우들과 농구를 하며 여가 시간을 즐겼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김정은이란 어린애를 달래고 구슬리기 위해 이미 2번이나 북한을 방문한 전력이 있는 로드맨이라는 가교를 이용해 김정은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는 평화주의자입니다.
지구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전쟁과 분란을 종식시키고자 노력을 할 것입니다. 자신의 임기 동안 그것을 실현해내어 국제 분쟁 해결사라는 명예로운 타이틀을 얻고 싶어 하는지도 모릅니다. 이유가 어쨌든 김정은 입장에서도 못 이기는 척하며 협상 테이블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고립에서 벗어나는 탈출구라는 것은 김정은 자신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중국과 러시아의 눈치를 볼 것입니다. 어린 시절 서방에서 유학을 한 김정은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고집했던 일명 주체 사상이 이미 구시대의 유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겉으로는 주체 사상을 통치 이데올로기로 삼고 있지만 내심 중국처럼 개혁 개방을 통해 서방 세계로 자유롭게 진출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미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이 된 것을 누구보다도 반가워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러한 국제 정세의 변화 속에서 남북 경협이 다시 재개될 확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직 기대감에 그치고 있지만 트럼프의 유연한 대북 정책이 힘을 발휘하고 궁지에 몰린 김정은이 트럼프라는 동아줄에 매달리게 되면 순식간에 기대가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크 재건주뿐만 아니라 남북 경협주들의 움직임도 유심히 관찰을 해야 합니다.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일신석재 일봉입니다. 지나간 차트입니다. 여기서부터 차트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장대 양봉, 즉 기준봉이 섰습니다. 주포의 본격적인 핸들링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제 이놈의 핸들링을 추적 관찰을 해야 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놈의 의도를 분명히 읽을 수 있습니다. 장대 양봉 이후의 상황을 주의 깊게 관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투음봉으로 짧게 조정을 주고 주가를 반등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치고 갈까요? 아니면 조정이 나올까요? 거래량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최근 이 거래일 동안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는데 주가는 오히려 상승하고 있습니다. 주포가 손을 놓고 있는데도 주가가 상승을 한 것입니다. 팔고 나갈 사람들은 다 나가고 살 사람만 남은 상황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와우, 갭으로 날아가 버렸네요. 주포의 의도를 읽어내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거래량에서 최적 거래량 뒤 양봉도 보입니다. 여기입니다. 이 자리가 전고 돌파 자리이기도 합니다. 제가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전고 돌파가 나온 자리입니다. 위에 매물대가 텅텅 비어있는 것도 확인이 되어집니다. 이게 돌파 매매 자리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급등 후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매도 타이밍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조정 후에 다시 치고 갔지만 저항에서 밀리자 주포놈이 저점 매집으로 돌아선 상황입니다. 여기서 확인해야 할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갭으로 날아간 공간입니다. 하락하는 과정에서도 이 자리는 거의 갭으로 떨어졌습니다.
즉 갭을 메꾸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서는 매물이 많이 쌓여 있지 않은 것이 보입니다. 다시 치고 가는 과정에서 이 공간은 저항이 심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예상대로 쉽게 날아갔네요. 여기서도 최저 거래량 뒤 양봉이 보입니다. 여기입니다. 최저 거래량 뒤 양봉이야말로 조정 후 반등하는 자리를 찾아내는데 최고의 기법입니다. 실전에서 반등하는 자리를 찾는데 잘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또 나왔습니다. 최저 거래량 뒤 양봉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까지의 하락 파동을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하락 1파입니다. 하락 2파입니다. 아직 하락 3파가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하락 3파가 나왔습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상승 1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침착하게 기다리다가 여기서 타점을 잡는 것도 좋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오늘까지의 상황입니다. 이 새끼도 마구마구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상승하는 과정에서 좋은 타점들이 보입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표시를 하는 대신에 그 자리가 나온 시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이시나요? 그렇습니다. 삼각수렴입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힘이 응축되어 가고 있습니다. 최근 거래량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최근 이틀 동안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은 오히려 상승하고 있습니다. 팔 사람은 거의 다 나가고 살 사람만 남은 상태입니다. 또한 캔들들이 121선을 터치하고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삼각수렴이 탁탁 눈에 잡혀야 합니다. 삼각수렴은 추세가 결정된 후에 타점을 잡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추세 전환을 기다리다가 매수 기회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예측샷이 필요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타점이 나왔나요? 나왔습니다. 딱 4일간 짧게 가격 조정을 주고 반등을 합니다. 기간 조정으로 길게 개미를 털어내는 것이 아니라 가격 조정으로 빠르게 개미를 털어낸 것입니다. 거래량에서는 최저 거래량 뒤 양봉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타점이 나왔나요? 나왔습니다. 거래량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거래량이 어제보다 줄었습니다. 그런데 가격은 오히려 상승을 했습니다. 나갈 사람은 어제 다 나가고 오늘은 팔 사람보다 살 사람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오늘까지의 상황입니다. 급등 이후 투 음봉으로 조정을 주고 다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어제 최저 거래량 뒤 양봉이 나왔습니다. 주포의 핸들링을 읽어낼 줄 알게 되면 충분히 놈을 발라먹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크 재건주 두 종목과 남북 경협주 한 종목을 통해 주포의 핸들링을 공부해 보았습니다. 반복 시청하시면서 주포의 핸들링을 깊이 있게 연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크 재건주 중에서는 실질적으로 우크 재건에 참여하게 될 기업이 어떤 기업이 될지 아직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윤곽이 그려지기도 합니다. 제가 조사한 자료를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완전 농업국가입니다. 당연히 재건할 돈이 하나도 없기에 농기계를 사서 열심히 농사를 지어 재건비를 갚아야 합니다. 유럽에 유일하게 진출한 농기계 기업은 TYM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전기와 통신 인프라는 필수입니다.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국가는 기반 시설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합니다. 이 분야에서 우크라이나에 실제로 진출해서 계약을 하려는 곳은 다산 네트워크스밖에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국영 전력기관인 우크레네르고와 전쟁 피해가 심한 동남부 국경 지역에 걸친 1000km 구간의 초고압 지중선 설비를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산 네트워크스는 수년 전부터 우크라이나에 진출해 키이우 공대와 통신보안 연구소 설립을 진행하고 광통신 아카데미를 개최하는 등 우크라이나 전기 통신망 재건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건설 회사들은 사실상 우크 재건에 참여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시멘트 운송비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아마 유럽의 건설 회사들이 참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나라 건설 회사가 참여한다면 시멘트를 현지에서 조달을 해야 하는데 수지 타산이 맞지 않습니다. 대신 현실적으로 가능한 기업이 GS와 GS건설입니다. GS는 이미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계약을 끝내고 아스콘 공장을 지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GS건설은 유럽과 미국의 모듈러 기업들을 인수를 해서 이재민들을 위한 모듈러 주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범양건설이나 삼부토건은 실제로 우크 재건주가 아닙니다. 정치 테마주로 분류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낙연 관련주라 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의 의원 자격 상실 기대감으로 주가가 오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삼부토건은 아주 유명한 정치 테마주입니다. 말이 좋아 정치 테마주입니다만 실은 완전 작전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주포 세력이 크게 한번 해먹고 나간 적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현지 공장과 협력 체결해서 수주를 하려고 노력하는 SG가 건설주 중에서는 유일하게 우크 재건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 외 건설 중장비 중에서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후보군에 들 정도일 것입니다. 우크 재건주나 대북 경협주도 깊이 있게 연구를 해두셔야 합니다. 트럼프 효과로 분명 수혜가 될 수 있는 섹터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